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점 김용학 차장입니다. 지난주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기본적 분석, 바로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고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는 분석 방법인데요. 이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 기술적 분석이 이제 사고 파는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 지표 중 하나였다면, 기본적 분석은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쌀 때, 저평가됐을 때 매수를 하고 비쌀 때, 고평가됐을 때 매도를 하는 방법. 근데 말로는 쉽고 당연한 매매법인데,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고 향후에 성장을 할지에 대한 예측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의 토대인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전자공시 시스템의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보고서 열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트를 보는 것이 기본적 분석의 가장 기본된 사안입니다. 지금부터 다트에 접속을 해서 다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을 삼성전자로 검색을 하고 정기 공시에 체크를 해서 검색을 누르면 최근에 나온 이런 보고서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반기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열어보면 제일 먼저 이제 회사의 개요, 그리고 뭐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될 회사 같으면 전자공시 시스템의 이런 보고서는 꼼꼼하게 한 번씩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개요 중에서 주식의 총수를 일단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서 67억 9천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사업의 내용을 또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와 이제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가 120조, 그리고 자본 총계가 327조. 그래서 부채와 자본 총계의 합이 자산입니다. 자산이 448조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안에 있는 현금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안에, 유동자산 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9조,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이 84조 원, 그래서 합쳐서 123조 원 가량의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유동적인 자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그리고 뭐 매출원가, 그리고 뭐 영업이익,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제외하면 오늘 볼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뭐 기타 수익 비용, 뭐 금융 수익 비용 등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이제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인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최근 이제 2분기 동안 77조 원 매출이 발생을 했고, 영업이익은 14조 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번 이제 이익은 11조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업이익이 높게 나올 방법은 매출액이 높게 나오던가, 아니면 매출 원가가 낮게 나오던가, 판관비가 낮게 나오던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관비의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커지는 외형 성장이 1차적으로 영업이익이 커지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지표를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책을 먼저 펼쳐보셨을 때 나오는 단어가 PER, PBR, ROE라는 지표입니다. 오늘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많이 이용되는 PER이란 단어는 주가 수익 비율, 즉 주당 시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가격입니다. EPS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의 총수와 그리고 순이익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주식의 총수는 아까 봤듯이 67억 9천만 주, 그리고 순이익은 반기 동안에 22조 원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이제 반기 기준 EPS는 3,251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연간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올해 예상 삼성전자의 EPS는 6,147원, 이 현재 전망되는 삼성전자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현재 주가인 57,000원으로 이렇게 나누면 PER은 9.3배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투자했을 때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3년이라는 것입니다. PER은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접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장사를 시작해서 6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 달에 순이익이 1,000만 원, 연간 1억 2천만 원을 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라면 PER은 3배가 됩니다. 다른 모든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내 돈을 회수하는데 3년이 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이제 PBR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현재의 주가에서 주당 순자산 가치를 나누면 이제 PBR이라는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 그 중에서 이제 BPS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순자산 가치, 즉 자본 총계를 이제 총 주식수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BPS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수는 아까 확인했듯이 67억 9천만 주, 그리고 자본 총계는 327조이기 때문에 나누기 계산을 해보면 BPS는 48,300원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주가가 57,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PBR은 1.18배 정도로 청산 가치보다 18% 가량 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또 쉽게 그냥 계산을 하려면 시가총액을 자본 총계로 이렇게 나누어도 같은 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PBR 1배 미만은 흔히들 저평가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청산 가치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모든 것을 청산했을 때 기준으로 현재 순자산 가치인 1배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청산하더라도 이 회사에는 돈이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가 이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지표입니다. 투입한 자기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 수익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단기 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자본 총계가 327조, 그리고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42조이기 때문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12.8%가 나오게 됩니다. 돈을 매년 잘 버는 회사 같은 경우 자본 총계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이익률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가 매년 높아지는 회사들, 즉 분모는 커지는데 분모가 커지는 것보다 분자인 순이익이 커지는 속도가 더 큰 회사 또는 유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모인 자본 총계가 올해 10조라고 생각을 하면 올해 순이익이 1조가 발생을 하면 내년에는 자본 총계가 11조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인 순이익도 똑같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순이익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의 PER, PBR을 한번 알아보자면 이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올해 벌어들일 이제 순이익으로 나누면 이제 계산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냥 쉽게 보기 위해서는 KRX라는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5일 기준으로 PER이 10.49배, 그리고 PBR이 0.95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PER이 24.96배, PBR이 1.83배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요. 코스피 전체의 PER은 10배 내외이지만 그 안에서도 금융주는 이제 4.5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철강주도 3.4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강주나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PER을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 분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매도를 해야 하는데 언제가 비싼지, 목표가를 얼마를 해야 할지가 예측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목표 배수인 PER을 얼마로 둬야 할지 밸류에이션을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은 10배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기업은 20배의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면 순이익의 20배를 곱하면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예측이 주식을 하는 분들의 이제 궁극적인 실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원래 10배의 평가를 받던 기업이 이익의 훼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으로 현재 주가가 5배의 평가를 받고 있다면 저평가된 상황이기에 매수를 해서 재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가치 투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서 오늘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매출액이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가,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는가, 아무리 가치 지표가 낮더라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240조 정도씩 이렇게 벌면서 매년 한 5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었는데요. 근데 2019년도로 들어서면서 이제 27조 원 규모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당시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2019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가는 선반영하면서 36,000원대 주가까지 실적을 반영하면서 미리 최저점까지 빠졌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조 원 영업이익을 밑바탕으로 해서 20년도에 35조 그리고 2021년도에 51조 원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9만 원 이상으로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것은 이제 50조 원대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향 국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PBR을 한번 살펴보시면 2023년도 PBR이 53,000원가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PBR 1배가 53,000원 근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봤던 이제 PBR 밴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최저점이 PBR 1배 구간까지 하락을 한 적이 있었고 가장 높았을 때가 PBR 2배 가량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하락 시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내년도 PBR 1배 구간인 53,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면 충분하게 승산 있는 매수의 적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차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ER 밴드, PBR 밴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PER 밴드는 5배 수준이 가장 낮았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가장 낮았을 때가 0.3배 수준까지 하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도에 매출액이 53조 원 수준의 이제 6,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 불과했었는데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2018년 1.1조, 19년 2조, 그리고 20년 2조, 그리고 21년 들어서 이제 5조 원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급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7.9조, 약 8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전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이제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을 했던 2020년도, 21년도에서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실적 대비해서 가장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21년도 상반기까지 상승 이후에 주가는 약 한 2년가량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한 이제 실적의 흐름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 8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도 7.7조, 이제 내후년도 8.1조 원 수준으로 더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9%, 8%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17%, 1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아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간다라면 그동안 못 올랐던 1년 반, 2년간의 기간을 뒤로 하고 큰 폭의 상승 또한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선 실전 분석에도 봤듯이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분석했던 PER, PBR, 그리고 ROE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어느 시점이 이 회사의 가장 저평가된 시점이었는지,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과거 사례로 어느 시점이 가장 고평가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잘 가려내서 좋은 타이밍을 찾는다라면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